25회 기출문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뭘 작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보면 결국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라는 거네요. 자본변동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본변동표가 결국 자본에, 이게 BS상 자본에 있는 구성 요소거든요. BS상 자본에 있는 거. BS상 자본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이걸 이제 가로로 표시해서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각 요소들이 이런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작성하라는 거죠. 뭐 이거 분기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면 분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네, 그냥 네, 어쨌든 분개를 할 수 있으면 이걸 바로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분개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 번 하면 바로 써지겠죠, 여기. 머릿속에서 분개가 딱 떠오르니까. 굳이 그걸 손으로 적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5번 정도 풀어본다면 그러겠죠. 일단 1번을 보면 결국 이런 거래들을 자본 변동표에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각 요소들을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이 BS에 이렇게 BS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BS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뒤에 T 계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자본 쪽에 이렇게 써 있겠죠.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 매도 가능 평가 이익, 이익 잉여금, 자기 주식 이렇게 자본의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요거를 이 다음에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요 위에다 이렇게 뿌려놓아서 여기에 숫자를 기초 숫자를 적고 그 변동되는 부분을 여기다 이제 기록해 가는 거죠. 이제 각 추가 거래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거래가 정기주주총회에서 10만 원의 배당을 결의했대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익이익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익이익. 이익이익을 처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익이 쌓여 있는 부분을 처분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손익계산서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익이익을 처분한다는 것. 회계처리도 당연히 이익이익에서 직접 차감하죠.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자산 부채에서 변동이 있겠죠. 현금 배당을 했으면 돈이 나가게 될 거예요.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이 우리 주체에서 우리 자산에서 빠져나갔지만 이걸 손익계산서를 건드리진 않죠. 자본거래라서 그냥 이익이익을 처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익에서 직접 조정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만약 굳이 한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 단서가 뭐냐면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했대요. 나머지는 주식 배당이래요. 그럼 도대체 몇 줄 거냐?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액면가액이 지금 자본금이 3,000원이고 지금 이게 액면가액일 거야. 아마 문제에서 주어진. 그렇죠? 액면 금액이죠. 그래서 주식수를 구한 다음에 그 주식수만큼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풀이가 뭐 약간 여기저기서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위에 있는 숫자만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만. 근데 뒤에 보니까 뒤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교재에 있는 거랑 기출문제 풀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실제 풀이하시다가 이제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주식을 차감하는 게 맞죠. 저도 이렇게 순서를 보다 보면 자기 주식을 보통 여기에 놓지 않거든요. 이 중간에 자본준정 쪽에 없거든요. 옛날에 자본, 그러니까 옛날 자본,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을 이렇게 구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저도 못 봤었는데 자기 주식을 당연히 자기 주식은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뭐죠?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법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주주,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주식을 발행하면 누군가가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 법인이 자기의 자산처럼 그냥 취득한 거예요. 자기 주식을. 그럼 만약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떤 기준으로 주죠? 주식수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줄 거거든요. 총 발행 주식수가 지금 이걸 나누면 몇 초? 600주 정도 되겠죠? 6천주인가? 네, 어쨌든 그 정도 될 건데 그 주식들을 하나씩 주식을 배당금을 줘요. 현금으로. 주당 100원씩. 딱 배당을 주다 보면 40주는 어디 있죠? 전체 주식 중에 40주? 40주는 내가 갖고 있죠? 내가 현금을 뽑아서 내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서 나한테 다시 주면 그냥 될 거죠. 네. 현금이 나간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을 차감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기 주식수를 차감해서 현금 배당 금액을 고려해요. 그래서 요게 현금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현금 배당한다는 건 이익이익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현금 배당, 이익이 없어진 건 맞아요. 정기주총에서 이익을 처분하는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의 처분 의사결정을 하고 그 중에 현금으로 직접 나간 것, 그게 자본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익이 차감됐는데 자본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 배당한 거, 이 현금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식 배당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주식 배당인 거죠. 주식으로 준 거예요. 자본금이 직접 늘어나는 거죠. 그건 자본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로지 현금 배당이었다 하면 이게 없겠죠, 그냥. 근데 주식 배당도 있기 때문에 상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막 회계 처리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다른 기출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서 그걸 뭐 자본 조정에 표시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회계 처리를 했으면 맞아요, 사실.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회계 처리라는 게 그 시점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그 시점에는 맞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정기주주총회가 3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개최가 돼서 의사 결정을 했어요. 아, 주식 배당을 해야 되겠다. 그럼 주식을 언제 주죠? 주식은 한 4월 달쯤 줄 거예요. 실제로 주식이 나가는 거는. 주식 배당 의사결정을 했지만 어쨌든 의사결정을 했으면 의사결정하고 나서 주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고 나서 그 주식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 주는 시점이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아, 정기주총이 발생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회계 원칙상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근데 그게 자본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이 회계 처리만 있어도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결산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배당을 결의한 다음에, 주식 배당을 결의한 다음에 중간에 결산을 한 다음에 미교부, 그 3월 말 결산을 했어요. 3월 달에 정기주총회가 있고 4월 달에 실제로 지급했어요. 3월 말에 결산한다. 그럼 나오겠죠. BS에. 근데 우리가 1월 1일 날 결산하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결산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실제로 있었지만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바로. 그래서 자본금이 직접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중간 회계 처리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본 변동표를 만듦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자본에다 바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걸 회계 처리랑 같이 생각하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유상증자 8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인식할 것도 있을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기존 자본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없었어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마이너스겠죠, 자본 조정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이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3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3만 원이 있을 테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만 원이 있었다면 그럼 여기에 표시되겠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답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다음을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대요. 네, 이걸 전에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자본 전입했다고만 나왔었던 것도 있죠. 무상증자라는 단어가 없이 몇 주를 발행했는지 이거 보면 그만큼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있죠. 카테고리가. 여기에서 빼주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무상증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자본 전입했다거나 무상증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자기 주식, 이제 4번은 자기 주식을 매각했대요. 자기 주식, 어떤 자산처럼 취급하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예요. 이거 내가 사온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 40주 6만 원이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50%를 팔았으니까 내가 사온 가격들의 누적액이잖아요. 내가 40주를 6만 원에 사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 50%를 팔았대요.
평균법을 적용하겠죠. 한 번에 사왔을 수 있지만 어쨌든 6만 원에 6만 원어치가 아니라 3만 원어치를 판 거죠. 결국 그럼 장부가액 3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당 2천 원에 개발했대요. 이 몇 주죠 그럼? 40주에 반을 팔았다니까 20주를 팔면서 주당 2천 원을 받았대요. 그럼 전 총 얼마 받았죠? 4만 원 받았죠. 그래서 이거 4만 원과 3만 원 이거 차익만큼 난 3만 원 주고 사왔는데 4만 원 주고 다시 팔았어요. 그럼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거를 자본 변동표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일단 자기 주식이 빠져야 돼요. 자기 주식은 어디에 있냐면 자본 조정 쪽에 있거든요. 자기 주식 빠지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만약에 여기 있었대요. 만 원. 자기 주식이랑 같이. 그럼 자기 주식 3만. 어쨌든 자기 주식 6만 원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기존에 어쨌든 기록된 게 있었다면 여기 7만 원이 기록돼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다 4만 원을 다 기록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애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요 문제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을 보면 이것도 사실 뭐 회계 처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매도가는 금융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난 이거랑 관련돼서 자본에 어떤 걸 기록해놨죠? 이런 거랑 관련해서 자본에 어떤 걸 기록했어요? 기록한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기록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근데 얼만큼 기록해놨죠? 결산 시점에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말 시가가 주어지고 최초 취득원가가 주어진 거예요. 난 이만큼을 전년도 말에 평가 이익 5만 원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계상해놨던 거예요. 이 자산을 처분한다면 그 평가 이익으로 계상해놨던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자본 변동표에 적어야지. 회계 처리를 쭉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처분 손익이 생기죠. 80만 원 처분했잖아요. 70만 원에 취득원가 70만 원이에요. 그럼 처분 손익이 얼마죠? 취득원가랑 직접 비교하니까 처분 손익은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익이익의 구성 요소가 뭐죠? 당기순이익도 이익이익이잖아요. 그럼 처분이익이 생기면 이익이익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기록해야 돼요. 근데 여기엔 기록하지 않았죠. 근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거래와 관련돼서 적을 거면 사실 여기도 기록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기록하지 않았냐면 그 처분 손익은 여기 당기순이익에 묻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얘가 잘 알아서 계산했겠죠. 그게 고려된 당기순이익이 여기 다 한 방에 모여서 나오니까 굳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6번을 보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대요. 그냥 이건 좀 사실 외워야 되는 거죠. 상각 방법 변경을 이익의 조정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걸 뭐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익을 고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이익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급 적용해서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문제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어떤 차이가 있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이익을 고쳐야 되는 거다.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그 차이를 기초 차이를 이익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익 변동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회 문제 2번에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